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꼽자고 하면 저는 인플레이션을 꼽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가 인상이 몸으로 체감될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한국에서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빠르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2%대를 기대하다가도 다시 재차 상승한 이후에 3%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도 요즘 장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일 같은 경우 신선식품 물가가 되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같은 경우도 3월 통계에서는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추후에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선식품, 특히 사과나 귤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올랐죠. 사기 무서울 정도로 올랐다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그만큼 물가 상승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래도 3%대 상승으로 나왔지만 추후 전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만큼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잖아요. 이게 또 기준금리 인하랑도 관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주 보시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도 한국처럼 금리를 빠르게 높인 이후에 빠르게 인하되면서 2%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연준의 목표이기도 하죠. 2%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재차 일부 소폭 상승하면서 3.5%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이런 물가 상승이 다시 줄어들기 더 힘든 구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락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승 쪽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런 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에브리띵 랠리라고 할 정도로 모든 자산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들이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유가도 80달러 후반을 보고 있고, 또 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코코아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개별 원자재마다 뭐 시장에 이슈들이 있지만 그런 이슈를 제쳐두고라도 다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이 꺾이기 어렵다. 물가 인상이 좀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좀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원달러 환율이죠. 최근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환율에서 엄청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하루 이틀 후에도 더 올라서 1,400원을 터치했다가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서 지금은 1,390원대까지는 일단은 소폭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원달러 환율도 매우 약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죠. 환율이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높은 상황이면 또 수입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또 물가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하락해야 금리도 낮아질 수 있고 그런 투자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원자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물가가 쉽게 잡히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산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쭉 상승을 해왔다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폭락을 한번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더 내려갈 거다라고 했는데 자산 가치가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했죠. 그래서 23년 중반대까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서울에서 최상급직 같은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잠실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의 대부분을 회복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어쨌든 자산 가치도 그렇게 많이 폭락하지 않고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가장 인기 있는 자산으로 보지만 미국은 주식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미국 주식도 폭등했다가 급격하게 낮아졌다가 다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건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신고가를 갱신하고 올라간 상황이고, 잠실같이 주거 여건이 뛰어난 상급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하락폭을 다 만회하면서 올라온 상황이고, 그렇지만 지방은 아직 유동성이 가지도 않고 옹기도 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가격 상승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면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통계에서도 상위 20% 아파트 가격이 하위 20%의 5배 될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주식을 많이 보는데, 주식에서도 상위 AI 관련 주들만 지금 오르고 있고 나머지 중소기업 주식들은 아직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양극화가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 그리고 양극화 기조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M1, M2 그리고 화폐 같은 경우에도 다시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기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화폐 발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점을 찍고 다시 늘어나고 있죠. 결국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고 이게 다시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압구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잠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상급지들만 반응을 하면서 격차를 키워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공사비 상승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었는데, 공사비 상승이 여러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또 양극화도 유발하고 있어요. 분양가가 일단 상승을 했죠. 공사비 어쨌든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를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건설업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용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건비가 많이 늘었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면서 이것도 인건비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현장들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들도 분양가를 좀 더 받기 위해서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분양을 받기 위한 가격 그리고 진입 장벽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 현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멈추고 있으면서 공급이 감소하고 있죠. 건설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올해 투자나 공사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계속 줄다 보면 또 25년, 26년에 이게 누적돼서 효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서울에서 인허가 물량, 공급 물량만 봐도 25년, 6년, 26년부터는 매우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25년도 둔촌주공 같은 경우를 빼면 결국은 많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월세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허그 전세 보증 126% 룰을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지 못해서 역전세가 나고 있는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전세라든지 보증금을 걸면서 월세를 높이는 이런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냥 신축 오피스텔 원룸 같은 경우도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여기 밑에 기사에서도 나오죠. 전세보증 문턱이 높아지자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전세보증 같은 거는 앞으로는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빌라 공급은 더더욱 아파트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완전히 월세와 상품화되면서 청년들이나 저소득층은 어쨌든 서울에 빌라를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할 수 없는, 그리고 서울을 벗어나야 되는,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날 거고, 신축은 점점 더 희소해지게 될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구정 같은 상위 자산들은 상승하고, 그러면 양극화가 더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나, 정부도 이런 방향에 있어서 조금은 신경 써야 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물가 상승도 그렇고 이런 물가 상승이 꺾이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 같고, 이런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이 양극화를 만들어낼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대비를 안 하면 저는 가난이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자산을 꼭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쟁으로 인한 유가도 그렇고 뭐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불확실성도 매우 크잖아요. 그래서 절대 무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무리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거는 뭐 꼭 부동산만이 아니더라도 뭐 주식이라든지 뭐 본인이 잘하는 영역에 있어서 자산을 보유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서 가난으로 가는 그런 현상은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자산 중에서도 앞으로 양극화가 조금 더 심해질 기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투자금에서 가장 우량한 자산을 취득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 우량한 자산을 모아야 된다는 거랑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좀 더 공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물가 상승이나 세상이 되게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대비해야 된다. 자산, 우량한 자산을 모으는데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